오늘 시간에는 김수행의 중개사TV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공공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아서 공공재개발을 신청하는 주민들의 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을 신청하는 특히 용산구에 있어서는 공공재개발을 신청하더라도 용산구는 그렇게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재개발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아주 여러 같은 동의를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10% 통과했다고 해서 그게 공공주도로 행정구청에서 추진을 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의 민원이 있으면 행정구청에서는 그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탄력이 없습니다. 왜? 조그만 사람의 반대도 극심하다 보면 그것을 주도해서 행정구청이 시행사와 LH와 SH를 통해서 그것을 공공시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 정책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고 서민들이 뭔 말인지 모르는 정책은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단지 정책에 대한 호도성 또는 정부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의 액션에 불과하지 그걸 진짜로 시민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여지는 아주 낮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단순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일 때 실효성이 높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고 서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한 그런 정책은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주민들의 반발, 국민들의 반발이 극심했을 때 이런 정책이 있다고 알려주는 립싱크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졸속 추진 논란이 생겼죠. 오늘은 공공재개발에 대한 졸속 추진 논란 한국경제TV 김홍규 기자 2021년 7월 21일자 뉴스를 근거로 용산구에는 도심 역세권 중심의 도심 복합 공공개발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용문동에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역세권 효창공원역 중심의 역세권이라 하더라도 공공도심 복합개발은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발 주민들끼리 335 모여서 10% 동의서를 제출하면 해주겠다.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조그만 사람이라도 극소수이지만 그 사람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으면 행정구청, 용산구청에서는 그것을 축혀들고 개발을 진행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원래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은 극심한 반대자들이 있으면 민원이 아주 강력하면 그게 시행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민간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이 지정되고 유야무야 몇십 년이 경과되는 지역은 꼭 반대자가 아주 극심한 반대가 있으면 그걸 시행을 못합니다. 이걸 재개발의 가장 핵심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놓치고 10%가 동의서를 제출했으면 무조건 구청이 공공 재개발을 해주겠다 이런 전망은 가지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전 협의가 없었죠. 사전 협의가 없이 졸속으로 지금 여러 가지 공공에 대한 이름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정책이 지금 남발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실효성,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들도 모르는 정책이 얼마나 어려운 정책이 어떻게 시행이 되겠습니까? 주민들 공공에 대해서 공공 재개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그래서 가장 민간 재개발로 인해서 조합이 결성되고 그 조합으로 인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에 그 규정을 완화시키고 운동하는 게 더 좋지 공공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서 SH, LH가 주도적으로 시행한다. 행정국토교통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한다. 이래서 민간 주택을 많이 공급한다. 이런 청사진은 아주 어려운 겁니다. 사적 재산의 침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공공 재개발이 지금은 암초에 걸렸다는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특히 용산구에 있어서는 용문동이 됐든 온효로 이동이 됐든 그 열악한 용문시장이 됐든 이런 지역에서 공공 재개발을 시도하겠다는 어떤 주민들이 있으면 행정구청에 반드시 먼저 사전에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청에서는 소극적인데 뭔 동의서를 연락에 받습니까? 동의서를 받는 지금의 에너지로는 차라리 주민들 간에 민간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으로 해서 민간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공공이 뛰어든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지금 사회주의 개념이 이론이 너무 많이 주민들에게 팽배해졌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체계는 사유재산제를 가장 근본적으로 보장을 합니다.
사유재산제를 침범돼서 반대하겠다는데 어떻게 전체주의적 사상이 들어갑니까? 전체주의적 사상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근거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전체주의적, 집단주의적 어떤 맹신이 들어있습니다. SH, LH 국가가 시행하면 무조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지금 현재 용산구청은 용문동이 됐든 또는 원효로 이동이 됐든 자 빌라에 관련된 빌라의 집중지 동네가 됐든 자 공공재개발 시행하는데 매우 소극적이라는 거. 용산구는 공공도심주택 개발이라든가 역세권 중심의 공공재개발, 공공개발 시행을 후보지로 선정하는 지역은 아마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용문동에 계시는 분들은 공공주도로 어떻게 되겠다 하는 심리를 갖는 것보다는 자, 민간조합으로 구성되든 아니면 이런 빌라로 계속 빌라 동네로 자치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시도를 하든 이런 도정법, 도시정비법에 근거해서 어떤 동네를 탈바꿈하려는 계획을 짜야지 공공집중개발, 공공개발로 인해서 어떤 후보지가 선정된다는 운동을 하는 것은 매우 에너지가 낭비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공개발로 추진하려고 하지 마시고 민간개발 또는 지금 현재 도시정비법에 있는 근거로 해서 동네를 탈바꿈하려는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문동, 용문시장, 그 다음에 원호로 이동, 자, 성신 여자 중학교 인근에 있는 빌라 동네, 자 이런 원호로 이동과 용문동에 있는 주민들은 공공집중개발, 공공주도개발로 인한 시행보다는 민간주도의 시행을 타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그 동네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공개발로 인해서 투자를 보시려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몇몇 사람들은 공공주도 개발이 된다고 호도하고 있지만 반드시 용산구청은 용문동과 원호로 이동의 인근에 있는 동네는 공공주도 개발을 시행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강합니다. 매우 소극적이죠. 자,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에 공공주도 개발로 추진하려는 주민들은 반드시 이 뉴스를 들어보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재개발로 하지 마시고 민간 현재 도시정비법에 근거해서 민간정비법에 의해서 활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재개발 안 되는 걸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생각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를 요합니다. 용문동, 용문시장, 성신 여자중학교 인근에 있는 오늘로 이동 이런 빌라 동네는 반드시 자 공공주도 개발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주의를 요합니다. 자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 자 TV 김홍규 기자의 뉴스입니다. 정부가 공공이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후보지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지자체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면 이거 시행하기가 힘듭니다. 주민의 10%, 15% 약간 넘어서 동의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공공재개발이 그렇게 후보지로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또 후보지가 선정됐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항상 뉴스를 자세히 보십시오. 후보지 선정됐다고 뉴스가 얼마나 많이 애드볼이 나옵니까? 후보지 선정됐다고 해서 그 후보지가 전부 아파트가 지어지는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발 국민들은 냉정하게 뉴스도 다 믿을 것이 못 되죠. 요새 시대에는 뉴스 매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언론도 믿을 수가 없는데 제발 주민들의 대화로 어떤 정책을 호도하지 마시고 정확한 객관적인 상황과 객관적인 추진을 꼼꼼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뉴스를 이렇게 분석해주는 이런 채널을 자 비록 조잡하지만 열심히 들으시고 나름대로 객관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요새 자본주의 시대 문명이 발달될수록 언론을 그대로 맹신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저 의견도 맹신해서는 안 되죠.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객관화 시키는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용산구에서는 공공재개발 주도로 시행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여건이 안 되죠. 행정구청, 용산구청에서 추진하려고 지금 시도도 하도 않죠. 행정구청에서 100% 밀어줘야 100% 협조를 해야 공공시행이 되는 거지. 행정구청에서는 이미 다른 지구단위 계획으로 다르게 개발하려고 하는데 공공재개발 계속 신청이 들어오면 행정구청
공공구청에서 해주겠습니까? 자, 그래서 반드시 뉴스를 근거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투자하시면 안 돼요. 용산이 아무리 개발된다 하더라도 자, 공공재개발로 민간 아파트 건설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공공주도 재개발은 자, 힘들다. 용산구 주민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기도 고양시 온당 7구역 일대입니다. 경기도 고양, 일산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지하철역과 가까워 초역세권 입지가 눈에 띕니다. 온당 7구역도 지난해 1월 온당 7구역 재개발준비위원회가 설립되고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윤택근 온당 7구역 재개발 사업주택조합 준비위원장의 말입니다. 6구역에서 사업성의 부재 등 현 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고양시하고 협의를 통해 7구역을 포함시켜 10% 주민 동의를 받아서 공모에 선정이 됐답니다. 저희 위원회는 고양시와 GH는 경기주택도시공사입니다. 계속 항의하고 있고요. 야, 항의가 됩니다. 왜? 민간이 주도로 지금 하려고 했는데 자, 10% 동의받아서 자, 공공 주도로 한다고 하니까 벌써 이익이 충돌되죠. 이렇게 주민 집단에서 이익이 충돌되는 세력이 있으면 이건 추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 동의 갖고 무조건 된다고 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전체 의견을 꼭 수렴해서 어떤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지자체와 사전 협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자, 하지만 온당 7구역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GH는 고양시와의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공사 따로 놀고, 자, 고양시 따로 놀고, 우리 용산구도 마찬가지죠. 용산구청 따로 놀고, SH 따로 놀고 해서는 절대 시행될 수 없습니다. 자, 주민들, 특히 용문동 주위에, 효창공원역 인근의 용문동 주민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문동 주민들 공공재개발 하고자 하는 주민들 따로 놀고, 절대 공공을 싫어하고 민간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 따로 놀면 절대 이거 추진 안 됩니다. 아무리 10%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추진되기 힘드는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분간 효창공원역 인근에 있는 용문동 일대 동네와 온효로 2동, 온효로 1동 동네는 자, 재개발, 공공재개발로 추진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간은 잘 되냐? 자, 민간 재개발도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신축빌라가 계속 들어서죠. 신축빌라가 들어선다는 것은 자, 건물의 노후도가 낮은 게 아니라 노후도가 없습니다. 그렇죠? 신축 빌라가 생기는데 뭔 노후도가 많습니까? 이런 재개발 여건에서도 많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신축 빌라가 많이 인허가가 나온다는 것은 이미 이것은 재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자체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자체 정비, 보전, 개량 사업을 해서 동네를 아름답게 또는 예쁘게 꾸미려고 노력을 해야지 아파트를 세우겠다 이렇게 재개발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자, 투자는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업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던 셈입니다. 고양시청 관계자 사전 협의가 특별히 없었고요. 저희는 모르는 거예요. 절차적으로 얘네들이 사업안을 제안하면 그때 저희에게 들어오는 거지 공식적으로 협의해달라 문서를 주면 저희도 답을 해야 할 수 있는데 공모 주체가 GH잖아요. 일단 그쪽에 물어보시는 게 빨라요. 이게 모든 공공시행은 SH 또는 GH 주택공사가 주도를 하기 때문에 행정구청은 아주 소극적입니다. 기분이 나쁘겠죠. 행정구청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데 물론 민간도시정비법은 행정구청에서 주도를 합니다. 인허가를 주도하고 그런데 이번 SH 또는 LH 주택공사가 뭐 시행하겠다는데 그럼 당연히 공무원들의 성질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의 특성은 그쪽에다가 주체를 떠넘겨버립니다. SH하고 먼저 협의하세요 해버려요. 자, 주택공사에 먼저 협의하세요 해버립니다. 그러면 행정구청의 협조를 받지 않고는 자, 재개발과 재건축이 그렇게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이게 정책에 대한 미스라 이겁니다. 정책 당국은 무조건 주체를 정확하게 선정해서 주체를 해서 융합하는 가야 되는데 발표를 무조건 빨리빨리 하죠. 성급하게. 그러니까 SH는 SH도 놀고 또는 주택공사는 주택공사도 놀고 행정구청은 행정구청대로 놀면 이건 절대 정책이 안착되지 않습니다. 내부 간의 알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일개 기업에서도 총무팀 따로 놀고 영업팀 따로 놀면 이게 정책이 되지 않습니다. 자, 조직을 조금이라도 운영해 본 사람은 국가 조직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SH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국가 정책입니다. 왜? 행정구청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용산구청에서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낮습니다. 현재 용산구청의 자치구청의 어떤 흐름을 놓고 보면 자 이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은 용산구 용문동 성신여자중학교에 있는 오늘도 이동은 공공으로 인한 재개발은 일단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GH 측은 지자체와의 협의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면서 사업 추진이 미흡했던 점을 자인했습니다. GH 경기주택공사죠. 경기주택공사는 또 지자체와 협의는 또 필수 조건이 아니라지 않습니까? 자기들 목소리가 너무 커버리면 이건 시행이 정착되기가 힘듭니다. 자, 사업 추진이 미흡했던 것은 자인했습니다. 자, GH 정비사업부 관계자 공공재개발 추진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저희가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고 후보지 선정을 한다고 재개발이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변명하는 겁니다. 자,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들 역시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자, 예정 물량 1310가구로 공공재개발 최대의 흑석 2구역은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또 그래서 서울시의 구제 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낮은 보상 가격과 공공임대주택 비율 거부감 등 재산권 침해가 원인인데 이를 해결하기엔 공공주도 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벌써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죠. 후보지가 지정이 됐어도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반대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버리면 이거 시행이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자, 주민들의 이기심,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통합하고 추진한다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공공재개발로 사업이 정책이 정착된다고 생각하시면 오판이다. 제발 민주당의 지지권 지지하시는 사람들은 묻지마식으로 집단주의, 전체주의 사상이 가미된 것을 한번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다원성을 통합하는 과정이지 집단주의 또는 전체주의로 국가를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전체주의, 집단주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집단, 전체주의 사상이 지금 들어와 있는지 한번 곰곰이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민간 재개발로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키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게 재개발, 재건축의 원리입니다. 자, 속도를 빨리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시행된 것은 사회주의 사상이 가미됐다고 아주 위험한 사상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재개발은 집단주의 사상이 가만히 됐기 때문에 이게 빨리 속도된다는 그거 하나 현혹돼서 주민들이 순간에 현혹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반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용산구청은 그걸 우려해서 용산구청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10% 동의했다고 해서 공공재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공재개발로 아파트가 금방 재개발 될 것 같다 해서 자, 그 주택을 매입하시는 분들은 자, 반드시 투자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재개발로 용산구청이 시행되기는 어렵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유선종, 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개발할 때 실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기존 주민들이 어디까지 동의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공에서 추진하는 밀도를 높이겠다. 도심 고밀 개발을 하겠다는 정부와 서울시의 의도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표 아래 조급하게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한국경제TV 김홍규 기자의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용산구를 중심으로 뉴스를 해석해 드렸습니다. 특히 행정자치, 자, 구청에서 자, 도심 공공재개발 주도 사업을 자, 소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자, 먼저 후보자가 선정됐다 하더라도 자, 흑석동 같은 동네에서도 공공재개발 반대하는 주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 자기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되고 또는 낮은 보상 가격에 불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첨예합니다. 그걸 일개 주택공사 SH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일반 민간 조합장들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구속이 많이 되는 판국에 자, 주도적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개별적으로
보상 가격 낮은 거에 대한 반발은 무마시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공공도심 주택개발 이런 사업은 안착되기가 힘든 정책으로 이미 점점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반발을 예상을 못한 거죠. 개개인 간의 반발을. 자, 그래서 집단주의, 사회주의 근거로 인해서 졸속으로 추진된 정책, 공공이란 이름으로 주택을 개발한다. 민간 아파트를 졸속으로 개발한다. 이런 정책은 안착되기가 매우 힘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용산구에 계시는 용문동이나 원효로 2동 그리고 성신여자중학교 인근에 있는 동네에 공공개발로 해서 아파트가 빨리 들어서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투자하시기는 절대 하지 마시라는 거, 투자 주의를 요합니다. 반드시 개인 조합을 구성해서 민간 도시정비법의 한계 안에서 그 규정을 완화시키는 운동을 하시면서 민간 주도 재개발 안 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빌라를 보전, 정비, 개량해서 아름답게 꾸미려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공공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신다든가 또는 그것에 기대를 갖고 주민이 계속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문동에 관련된 중심으로 용산구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매우 힘들다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김수영의 중개사TV 반복해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